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정상은 아닙니다. 네, 다행히 머리를 열고 궤도 수술을 했는데 정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2019년 제가 2019년 4월에 머리를 수술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이게 좀 4년이 넘었네요. 예,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년 가까이 돼 갑니다. 2023년, 이제 2024년 4월이 되면은 정확하게 5년이 됩니다. 뇌종양 수술을 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고,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참 그래도 노래 열심히 하고 춤도 추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구독자님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건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건 뭐 암 환자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어느 날은 좀 괜찮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 나쁠 때 그 차이가 좀 심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감정의 좀 기폭이 좀 심해서 머리 수술하고 나서 엄청 기분 좋을 때랑 기분 나쁠 때랑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사람 마음 기분 하루에 12번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 나쁠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좋아지죠. 잘 못 먹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상당히 그 다음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됩니다. 예,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히 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합니다. 술은 다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담배도 같이 어울려서 필 수 있죠. 근데 담배는 이제 완전히 제가 끊고, 물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사원이 술, 담배를 못하면 그게 영업사원이냐 그러죠. 면접할 때마다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예, 담배는 태우시나요? 항상 이 면접 시에 물어보는 면접관의 질문이 그거죠. 담배는 태웁니까? 술은 얼마나 마십니까?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이 주량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 스트레스는 좀 받았죠.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십니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결국 영업할 때 술상무 해야 되니까, 술상무 같이 만나가지고 술 먹고 접대하고, 예,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봐요. 죄 짓고 경찰서 가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 아니고서야 다 해보면 됩니다. 크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만한 일이 아니고선 해볼 건 다 해봐야 됩니다. 내 인간 평생 뭐 오래 살 거라고 굳이 참아가면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생깁니다. 왜 그러냐?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모든 게 면역이죠. 같이 있는데 누구는 감기 잘 걸리고 누구는 감기 안 걸리고.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은 면역이 약해서 그런 거죠. 잘 걸리는 사람은 면역이 약한 거고, 안 걸리는 사람은 면역력이 세니까. 왜 면역은 어떻게 생기냐?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 몸이 활발하니까. 잘 먹고 잘 싸야죠. 뭐 이틀 돼도 3일 돼도 변이 안 나온다? 그 대장암 위험 초기죠. 대장암은 변비가 최초 신호라고 그러죠.
알츠하이머의 신호는 뭡니까? 건망증이죠.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죠. 뭔가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망각을 합니다. 제가 뇌종양을 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술 먹고 필름 끊긴 거죠. 술 먹고 필름 끊겼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고 이게 2번, 3번. 근데 한 3번째, 4번째 그때 나도 모르게 병원에 실려가 있었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뇌종양 크기가 8cm짜리가 있었다. 몰랐던 겁니다. 이전부터 뭔가 신호는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멍하거나 갑자기 잠이 오거나 아침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약 먹고 커피 마시면 좀 괜찮아지고 아침 두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밤에 두통이 생긴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술 마시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누구는 마시면 안 빨개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우유만 마시면 설사를 하고 우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체질입니다. 체질은 뭐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맞춰서 내가 내 체질을 알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삼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인삼이 몸에 괜찮은 사람은 인삼을 먹어야 될 것이고 인삼이 안 받는 사람은 막 열이 나고 힘들어지죠. 안 먹어야죠. 인삼 말고 제일 쉬운 거 옷딱이라고 있죠. 옷딱, 옷. 누구는 옷을 먹으면 막 옷 오르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죠. 누구는 먹어도 괜찮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래서 알레르기 많죠. 뭐 새우,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애도 있고 콩, 뭐 이런 곡물류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질 다 다릅니다. 자기 체질 파악하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분간을 합시다. 술을 줄이자 못해 아예 먹지를 말아야 되겠다.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된다.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뭐 한두 잔 정도야 괜찮다 그래서 한 잔씩 마시는데 근데 알코올을 안 마시는 게 좋죠. 사실은 술, 담배도 근데 안 했는데도 병 걸린 사람 병 걸리잖아요.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리죠. 술 안 마셨는데도 간암 걸린 사람은 간암 걸립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건강 잃고 나서 나중에 그걸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는다. 어차피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먹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날은 다가올 건데 굳이 빨리 죽을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죽을 각오로 살자. 어차피 죽을 날은 오게 될 거야.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내가 아픈 거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내 몸 내가 챙겨야 됩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싫죠. 몸 안 좋은 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삶이 아무리 고되다고 내가 울어본데 누가 내 마음 알아주리요.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근데 내가 아픈 건 내가 감수하고 내가 삼켜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세상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킬 건 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이 회사 말고는 뭐 일할 회사가 없나 생각하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화통하게 뭐 털어버리고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서 병 걸려서 힘들면 그게 더 고통이고 스트레스 아닐까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좋은 얘기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 좀 틀어봤습니다. 즐겁게 지내요. 아직 내 기능이 있을 때 재밌게 지냅시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다 사람 때가 있다. 배울 때는 배울 때가 있고, 노세 젊어서 노는 것도 때가 있고, 늙어지면 못 놀고, 공부도 다 때가 있죠. 나이 들고 나면 기억도 잘 못합니다. 하기 힘듭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